자, 이정현 전 대표 모셨는데요. 지금 정치권 시계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지금 경선이 한참인데요. 우선 여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또 우리 또 호남 출신이신데 아니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렇게 맥을 못 썼네. 아니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이재명을 선택하는 호남 민심은 조금 섭섭합니다. 솔직히 저는 호남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섭섭할 일 없죠. 뭐 이낙연이 물론 우리한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만 아니 대장동 어쨌든, 게이트인데도 이재명을 선택하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부분은 항상 야당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점이에요. 저 사람들은 위기에 몰리면요. 악이든 선이든 간에 위기에 몰리면 무조건 뭉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증거는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는 증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될 사람 쪽으로 더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지금 그런 그 위기의 최고점 일단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쪽으로 뭉치자.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것을 돌파를 해낼 수 없겠다. 어쨌든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좀 추진력이나 돌파력이 있는 사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진짜 완전히 법이고 뭐고 무대포인 사람이 그나마도 이쪽에 해낼 지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야권에 아주 센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에 그나마도 비까비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작용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렇게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별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큰 변고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재명인 완전히 반환점을 돌아서 다른 후보들은 뒤에 지금 끝도 안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국 평균의 54%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그냥 보나마나입니다.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54% 전국 평균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보나마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권의 후보는 이재명으로 간다. 라고 우리가 보고 다만 여기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상 스포츠하고 선거는 변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익희 씨, 조병옥 씨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진다든지 이해창 씨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든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가 저렇게 앞서 나가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다 많은 일이도 있거든요. 언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톤에 굉장히 그 앞서 달린 그 선수한테다가 누가 어떤 아줌마 자기네 생각고 물통을 준다고 주는 게 어떻게 얼굴을 때려가지고 쓰러져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쓰러져 버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의 뭐 말하자면은 저 결승점이 다 달아가지고 또 쥐가 나서 또 쓰러져가지고 뻑뻑 기어가면서 1등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저는 굉장히 큰 길거리에서 날아온 아까 물병 훨씬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스포츠하고 선거에서 있게 되는 우회성인데 저는 이 건을 여권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나는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작지만은 삐안도 당연히 A안은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이지만은 막아보겠지만은 이 막는 게 이재명이를 말하자면은 수호하려다가 지켜내려다가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앞으로 터져 나오는 날마다 오전 오후로 터져 나오는 이 뉴스 대장동 뉴스에 따라서 그 결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이재명이고 변고 지금 이미 터졌으니까 변고가 가장이 아니라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여권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좀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이해찬 씨가 가장 지금 마음속으로 이 내막을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갈 수 있는지 중간에 꼬꾸라질지 본선을 통과한 된 뒤에 터져 나올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때 터져 나올지 지금 이해찬 씨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B안도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마련을 그렇죠. 해놓고 그렇죠. A안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는데 네. 그럼 B안이라는 건 이낙연 얘기하는 그것이 거죠? 이낙연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지금 이재명이를 받들고 있는 것은 저는 그냥 관전으로 추측을 한다 그런다면 3대 주축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민노총하고 전교조하고 민원연을 포함한 네. 말하자면 좌편향의 급진 과격 또는 뭐 옛날에 386 주축들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예. 스크럼을 짜고 진취와 진영을 구축하고 지금 이재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잽싸게 그쪽으로 줄을 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그렇죠. 잘 나가는 것이지 이재명이 뭐 똑별나서 저렇게 한 거라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에서 총리를 발탁되고 당대표가 됐었던 이낙연은 말하자면은 뭐 친문 쪽에 줄을 서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까 3대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주총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 굉장히 급변 상황에 보면 그 사장 바꾸면 돼. 대표 바꾸면 되지. 하루아침에 대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추미애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3대 주주들이 주주총회만 열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낙연이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카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때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도 사실 그 초창기에는 이인재 대선으로 가다가 그 호남에서 말하자면 주주들이 싹 DJ 주주들이 싹 그렇습니다. 바꿔가지고 이 노무현을 확 띄워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미애 카드도 아직 살아있네요. 왜 또 추미애가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예, 조국 수호하면서 윤석열하고 맞짱 뜨고. 지금도 뭐 이재명 이렇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호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되면 나야. 그런 게 정치입니다. 오, 그러네요. 야, 그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야,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그 추미애가 그 악다구니 쓰고 그렇게 다 밝혔는데 그게 무슨 지금 4.5% 나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호남 출신의 하나가비를 제끼고 거의 1% 2%였던 노무현 일을 호남에서 압수정해서 딱 만들어줘. 주주들이 맘만 먹으면 그쪽은 언제든지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처음에 정세균이가 3위였는데 그렇죠. 추미애가 4등이었고 정세균을 제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3등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또 모르겠네요. 한치 앞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고. 아니 근데 이낙연 입장에서 생각하면은요. 이제 내가 이낙연이라면은 내가 호남에 그 정치적 자산이 있어. 그리고 내가 문재인한테 진짜 충성을 다했어. 아니 근데 이재명이 저건 문바도 아닌데 대장동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게 터졌는데 이걸 대깨문들이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된다 하고 뭔가 터트리고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진짜 센 거. 대한민국의 합리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게 똑같이 이낙연이나 우리 보수 우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보수 우파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수 우파도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걸 보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급진 과격 세력들, 좌편향의 급진 과격 세력들이 구축하고 있는 진지와 진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그 스크럼이 훨씬 탄탄하고 그 사람들의 허풍과 허세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허구적인 그 국민 속임수가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도를 텄습니다. 도를 터. 그러기 때문에 전혀 저는 뭐 이상스럽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김대중 이후로는 지금 거의 호남이 후보를 내도 호남에서 그 호남 사람이라 그래서 챙기지 않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챙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동영이다 뭐다 내놔봤자 그 먹히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갑이 버리고
노무현이 했더니 택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이 호남 사람들은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내가 보수 우파들한테 뒤지게 욕을 먹을 호남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보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사실은 DJ 때까지는 호남의 정치 이념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한번 가져보는 것. 한이 좀 있었죠, 한이.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의, 김영삼 대통령까지가 다 영남이었고, 영남이었으니까. 이제 호남 사람들이 이제 대결을 벌리다 보니까, 그건 뭐 경기도는 뭐냐, 충청도는 이렇게 말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역사적인 대결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호남 출신 대통령 한번 가져보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DJ가 된 다음에는 DJ가 이제 대통령, 호남 출신 대통령 가져버린 뒤로는 사실은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호남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호남을 포기하지 않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호남에 잘했거든요. 잘했죠. 예. 뭐 비료공장도 제일 큰 거 여수해천에다가 우리나라 다른 데 하나도 없는 화학공업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가서 만들고, 나름대로 호남 출신 인재들도 박경원 내무부 장관이나 신영식 건설부 장관이나 길정식参谋총장이나 아주 힘세고 요직 자리에도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표가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붙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호남 사람들한테 호남에 대해서 인재나 지역 발전이나 특히 말로서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5.18 같은 이제 큰 마음에 큰 상처를 입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은 아파해요. 그러면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가서 좀 달래주고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들의 이념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새누리당만 아니면 국민의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꺾을 적장이 뭐 호남 사람이 됐건 영남 사람이 됐건 상관 안 하고 그게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호남 사람입니까? 근데 안철수 당이 완전히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국민의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봐서 내가 봐도 국민의힘은 호남을 항상 포기해왔어요. 쟤들은 우리는 후보도 못 내고 후보 내봤자 1% 2%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호남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도 너가 우리를 포기해? 그럼 우리가 그냥 죽을 것 같아?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자존심 있어. 완전히 대결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호남 포기를 포기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음 마주쳤을 때에 내가 했던 간절한 호소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였고, 저를 딱 바로 수석 부대변인으로 발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몫으로 한 명 주어진 비례대표를 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고, 제가 하자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당대표 됐을 때 호남 방문해 주십시오. 가고, 어디 갔으면 좋겠냐. 제일 복잡한 사람도 있는데 가서 부딪힙시다. 충당도 갑시다. 가서 해서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두 자리 숫자 10%가 넘는 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선 국민의힘이 호남을 포기를 하지 말고, 호남 현지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객지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호남 사람들, 수도권이라든가 대구, 경북, 구미, 울산, 마산, 부산에도 호남 포항 사람 많아요. 부산에도. 딱 찼어요. 출향민들이 현지보다 한 10만 명 정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향민들은 외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면서 이제 꼭 굳이 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20대, 30대들은요, 호남 출신들도 많이 변해왔어요. 자기들은 이득 된다고 한다고 그러나 국민의힘도 왜 못 지지 못해? 라고 이렇게 변할 정도로 20, 30대는 그렇게 크게 좌우돼. 20, 30대와 출향민을 위해서라도 호남에 대해서 정성을 쏟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집고 난 뒤에도 그렇게 크게 반발 세력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는 해야 되고 대선 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호남에 응해줘야 돼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이제 우리 야권, 야권의 대선 주자들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한 걸 봐보면 저는요 우선은 크게 보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기회가 왔어요. 최재형 법률가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4명이서 뭉치고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집권해갖고도 밝혀야 되는데 너희들이 똥 싸질러 주니까 너희들이 집권해서 똥 치워.
하고 이 정권한테 요구를 해서 이 정권 때 이걸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제시를 하고 뜻을 모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가장 누구보다 방법을 잘 아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 예. 윤석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이면서도 혹이에요. 최고의 그냥 기회 정도가 아니라 혹이라고요. 자기는 검찰총장 하면서 이런 사건 터졌을 때 지 해봤잖아요. 지를 알잖아요. 알지요. 예. 이럴 때 용감하게 나서서 얘기를 하라고요. 이런 방법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한 5가지 정도 딱 제시해 놓으면 모든 언론과 야당이 국민이 맞아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문제를 푸는 데는 저게 최고야. 그러네요. 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떠요? 윤석열이 뜨지.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이런 것 관철시켜라.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거 관철시켜라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들 그렇게 제 역할도 모두가 앉아서 집안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 경선 지금 1, 2위가 박빙이라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봉규 선생님이 사모님이랑 예. 어디를 가. 예. 근데 좀 깡패들한테 걸렸어. 이제. 예. 그래 좀 싸움이 붙었어. 예. 그래 좀 막든지 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아니 난리 나진 않아. 그런데 사모님이 예. 싸우지 마세요 하고 뒤에서 우리 이봉규 선생님을 꽉 붙잡고 있어 손을. 그러면 깡패한테 혼자 뒤지게 맞잖아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가 딱 그거예요. 그 꼴이네. 아니 이 건이 터졌으면 지금 곽상도를 갖고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 거학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당연하죠. 곽상도를 붙잡고 두드려 패고 자빠져 앉아 있어. 곽상도는 인질로 싹 얘네들이 아니, 도대체 교묘하게 갖다 끌어오는 거 같아요. 사건의 사태를 파악을 해야지. 지 친구하고 가면 돼. 지 친구가 같이 어떻게 재수없이 깡패가 친구를 때렸는데 그 친구를 팔을 뒤에 꽉 잡고 싸우지 마 하고 지 친구를 끌어안고 자빠져 앉는 저런 모질한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예? 맞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당한테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여기밖에 선택할 데가 없다는 게 여기밖에 선택할 게 없는 게 진짜 화가 나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예? 진짜. 이런 모질한 사람들이 진짜 어딨냐고요. 지금요. 또 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윤희숙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멍청하게 왜 혼자 뛰어드냐고요 바다에. 최소한도 농계는 좀 본받아야 돼. 농계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부동산 지금 자기가 본질이에요? 부동산 정책 잘못 편성하는 문재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이고. 그러면 그렇게 의원직까지 내놓고 이렇게 당을 탈당하고 설정된다 그러냐면 죽느냐 사느냐로 그쪽에 급소를 붙들어 잡고 같이 죽든지 같이 뛰어내리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지만 쏙 달아나버리고 지 곤란하다고 힘들다고 자기들은 쏙쏙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농계는 못 배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 외당을 끌어안고 아니, 국가를 살렸었던 농계 하나도 본받지 곽상도 못하고 의원이요. 뭔가 또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거 예리한 거 파헤치는데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진짜 죽을 각오 논개가 외장을 끌고 그냥 떨어졌듯이 절벽에서 떨어졌듯이 이미 떨어지는 거 그래 한 번 더 이재명이 너 목줄 잡고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학은 지금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 와가지고 온 지금 국토로 유린하고 있는데 나쁜 놈이 외장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끌고 가야지. 맞습니다. 저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다려보고, 야 지금 국민의힘 아까 이제 그 플랜 B로 이제 추미애 비안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 그것도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윤석열과 홍준표가 지금 엄청 비가비가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부에 치열하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또 그런 과정에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참 선거가 어렵다는 거 국민들의 마음을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다 큰 사람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TV 토론을 보면서요. 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목소리만 컸지 저도 내용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무슨 말씀 토론 얼마나 이런 잘하시는데. 취급을 받죠. 근데 토론 얼마나 잘하셨어요? 저는 명색이 대통령 주자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나와갖고 단둘이 토론한 것도 아니고 8명이 토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뭐 발언한 거라든가 네. 또 최소한도 예상 질문들이 있거나 답변한 거나 이런 것은요.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좀 준비를 해갖고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참 내가 홍준표 의원님한테 또 지지자들한테 미안한데 참
작게 뭐 5014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요. 그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 문학 전공한 사람한테 완전 그 물리학 내용을 갖고 그거 아느냐? 그러게요. 예? 이거다고 진짜 정말 유치하고요, 치사하고요. 예? 자기는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국방위원 조금 하다 보니까 근데 국방정책 다 알아요? 작게 5014가 뭐 5016인가 그게 다예요?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국정 철학이 아니 한번 거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국방부 보고 받게 돼요. 최고의 국방 전문가들을 모여 앉아갖고 지금 요 시점에 있어서의 북한의 상황, 북한의 무기, 또 우리의 전략 지금 체계, 또 미국하고 지금 그 뒤에 바뀐 한미 군사 훈련의 여러 가지 동향 이런 걸 전부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전부 해야 돼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갖고 마치 국방 정책의 다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진짜 무식하고 나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고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집권한 뒤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구성돼서 전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하고 왔다가 자기가 뭘 알아서 저 소련하고 중공하고 수교하고 또 북한 손잡고 가서 저 유엔 가입을 하고 그렇죠. 또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하고 그 자기가 그 전에 다 애가 갖고 있었고 그거 한 거예요. 아유 아니죠. 그 양반이 무슨 서해안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인천공항을 만든다든지 예? 이런 거 할 때게 KTX 같은 뚠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이 군대에서 그거 배워갖고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집권하면 그때 그 분야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바르게 그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최고의 전문가들을 긁어 모아서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머릿속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많은 지식 몇 가지를 갖고 아는 척하면서 마치 텔레비전 토론에서 그게 자기가 경제 전공했으니까 그거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구 약점 아니까 그거 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 토론을 정치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 3선 5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제1야당의 대통령 TV 토론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요 내가 못 나선 게 한이에요. 내가 꽉 나갔다고 한다면 아주 개박살을 그냥 방송에서 내버리겠어요. 저도 그 이 생각했는데. 취업스러운 인간들아. 야,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라가 제가 나와서 생각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그 비싼 전파를 이용을 아니, 해갖고 저도 그 겨우 생각했어요. 그따위 스토리를 하고 자빠져 앉아있어요. 니놈들이 무슨 어디서 야, 말이야. 저거 대선 주자 똑같은 생각했네. 아 나도 그거 보면서 저도 찌질하고 보면서 찌질하기 내가 짱이잖아. 저기 있었으면 그냥 박사 이 생각이 빡 있었는데요. 똑같은 것이구나. 아이고 아주 시원합니다. 아유, 오늘따라 또 유난히 우리 저 이정현 대표가 워낙 답답하시니까 이 상황이 오늘따라 목소리가 크셨네. 오늘따라 이런 상황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리에 진짜 이 추석 분 때 진짜 제가요 아유, 진짜. 추석 때 만나 보니까요. 아유 진짜 제 분통은 분통도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아니 맞아요. 묵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저렇게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앉아 있는 이 맞습니다. 답답한 정치, 이 국정, 이 국민-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나는 뭔가 한번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네. 이러면요, 진짜 국민들이 배를 터지죠. 엎을 것 같아요. 배 한번 엎어야 됩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도 아주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